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놓고 제주도와 재단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이 정당한지에 대해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틀 전 전격적으로 사퇴한 고이범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고이범 전 이사장은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책임 경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재단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입법 예고를 강행했다며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4.3 명령들을 욕보이는 결과로 이어질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해 역사입니다. 2시간 뒤 제주도청 담당 국장이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단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규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는 개선 과정일 뿐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에 재단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영훈 지사가 독단적인 조례 개정을 멈추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제주시 갑 당원협의회도 재단을 정치적으로 예속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4.3 평화재단은 고이범 이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오늘 저녁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탐라 해상풍력 지구 지정 면적이 10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풍력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제도의 허점 때문에 민간 사업자를 제어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조성된 탐라 해상풍력. 3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5월 용량을 102메가와트로 3배 넘게 늘리고 지정 면적은 97배 확장해 변경안을 허가받았습니다. 갑작스레 늘어난 규모로 도의회에서도 풍력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기사업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의한 조례에는 지구 변경이라는 것이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받아야 한다.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 동일하게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를 통해 2015년 정책이 수립되기 전 사업 허가를 받은 기존 민간 사업자가 풍력지구를 확장할 경우 제어할 방안이 없어 공공주도 풍력 정책과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발전지구 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구 지정 변경 규모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조례와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제주 컨벤션센터가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을 2년 동안 추진하지 않아 국비 34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정민군 복합형 부두에 설치한 크루즈 승강시설은 규정에 맞지 않아 승인을 못 받은 데다 코로나 기간 동안 관리도 하지 않아 27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감사위는 또 지방 공공기관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내부 규정을 개정하거나 비위 행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물론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 시설이 설치된 공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 1억 8,200만 원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홍계 5명을 비롯해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좋지 않은 한편 7억 6천여만 원에 대해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내년도 제주도 교육 예산이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이전 수입 감소에도 올해와 비슷한 1조 5,96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비축 기금을 빼면 마이너스 편성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중학생 드림 노트북 지원 사업. 내년에도 중학교 1학년 학생 7,100여 명에게 지급되고 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에는 태블릿 컴퓨터도 지원됩니다. 이 같은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포함한 학교 환경 예산 3,567억 원과 내년부터 처음 지급되는 0세부터 4세까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교육 복지 예산 1,729억 원 등 제주도 교육청이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은 1조 5,963억 원. 해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셈입니다.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조 5,963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2023년 당초 예산 1조 5,935억 원에 비하여 0.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마이너스 살림 편성입니다. 세입 예산 중 보통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1,313억 원 감소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자체 이전 수입도 122억 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감소한 세입은 기금 이전으로 채웠습니다. 시설기금 1,160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312억 원 등 1,578억 원을 모아둔 기금에서 끌어온 겁니다. 상당히 그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0.2% 증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동안 모아놨던 기금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기금에서 끌어오면서 남은 기금은 2,500억 원가량. 내년 본예산 편성에 급한 불은 껐지만 내후년 세입 예상도 밝지만은 않은 가운데 상황에 따라 지방채 발행도 배제하지 못해 제주 교육비 운영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충청북도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혁신하겠다며 최근 주차 공간을 2배로 늘리고 차량 입장 허용과 함께 푸드트럭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불법이었다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월요일 오후 청남대로 가는 길이 차량으로 밀려 있습니다. 2km 남짓을 움직이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지난 휴일에는 차가 너무 밀려 2시간 가까이 아예 도로를 막기까지 했습니다. 애초 청남대는 사전에 예약한 차량만 진입할 수 있었는데 김영환 지사가 주차를 예약하는 관광지는 없다고 개역을 주문하면서 지난 3월 말부터는 예약 없이 모든 차량이 입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주차 공간도 600여 면에서 1,300여 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린 주차 공간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가 잔디광장을 만들겠다고 청주시에 허가받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는 허가가 나지 않으니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는 거짓 계획으로 청주시를 농락하고 이곳에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잔디를 심어 다용도로 쓰는 잔디공원인데 가끔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나타났지만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 공간입니다. 필요할 때 그 다용도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했다는 거지. 청남대 안에서 운영하던 푸드트럭도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야외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푸드트럭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환경당국의 해석입니다. 최근 금강유역 환경청에 이런 유권 해석이 나온 뒤에야 충청북도는 푸드트럭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지사는 규제 완화에 대해 거의 합의가 다 되어 가는데 환경부가 결정을 안 해주고 있다면서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푸드트럭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일은 좀 지나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환경부와 이것이 빨리 규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청남대 불법 논란과 관련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장 점검과 법률 검토를 거쳐 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온화한 남서풍에 햇살이 더해지면서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날은 따뜻하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라산 북쪽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비가 요란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해상교통과 항공편 운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져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한데요. 아침 현재 기온 서부 지역 21도, 남부 지역 20도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18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를 텐데요. 예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판악은 20도까지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일요일 밤부터 차차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제주는 다음 주 초반에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충호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제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치안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충호 청장은 어제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와 마약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일부 부서를 통폐합해 현장 대응 인력을 늘리고 경찰 내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도내 한 로터리 클럽 전 회장을 업무상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하반기 공금 3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로터리 클럽 전 회장을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공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지역 호텔에서 유명 유튜버를 사칭하는 신종 범죄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 도내 한 호텔로부터 해외 유명 유튜버를 사칭한 피싱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범행에 활용된 메일 계정을 분석하는 등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호텔 관계자에게 악성 코드가 심어진 영상이 포함된 메일을 보내고 동영상을 클릭하면 관리자 정보와 고객 연락처 등을 알아낸 뒤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4.3의 도화선이 된 3.1절 발포와 30 총파업 사건으로 244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은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4.3 도민연대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의 유족 등을 조사한 결과 37.7%가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미신고자의 48%는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4.3 도민연대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부터 받아야 해 미신고자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 위치 추적기 450대가 서부 읍면 지역에 배포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부터 실시된 농산물 도난 예방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올해 제주시 농축협 운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이달 안에 위치 추적기 450대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농제자 파이프 수십 개가 도난됐는데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파이프를 통해 경찰이 7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사면하자 민주당 제주도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해제한 것은 제주 4.3에 대한 모욕이며 역사의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4.3 망언 인사에 대한 사면은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헤집고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모욕적 처사라며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이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에는 제주 제2공항을 조기 건설하고 연계된 에어시티 등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하며 강정항을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만들어 제주항을 크루즈 모항과 해양 레저 관광 허브항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해녀의 전당 건립 지원과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및 증설도 포함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